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권을 위해 직을 내려놓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재임 기간 2년 10개월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거침없는 언행과 강한 추진력으로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불통과 독단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지난 2년 10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시장 재임 기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의 핵심은 대구 미래명령을 위한 혁신이었습니다. 대구 굴기의 뜻을 세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구 미래명령 준비를 위해 밤낮 없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홍 시장의 이런 평가와는 달리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하는 사업마다 곳곳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오랜 수기 과정을 거쳐 결정된 대구 신청사 건립은 두류 정수장 부지의 절반을 팔아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곳곳에서 반발이 극심하자 하루아침에 방침은 원안대로 바뀌었고 숱한 갈등과 논쟁만을 야기시켰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순환선은 전임 시장이 서구를 관통하는 서대구로로 최종 결정했지만 홍 시장 취임 이후 전면 재검토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아무런 논의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시키려던 시도 역시 격한 논쟁만 불러일으킨 뒤 없던 일이 됐습니다.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도 공론화 과정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대구 민심은 극명히 갈라졌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자인 국가철도공단과의 소송 전까지 번졌습니다. 행정을 비판하는 대구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에게는 고소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시정의 통합, 시민사회의 어떤 통합, 또 미래지향적인 이런 방향을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행적이고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서고 이랬잖아요. 거기다가 정책들도 너무너무 아무런 동의와 토론, 합의도 없이 지 맘대로 했잖아요.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구시장으로서의 홍준표의 시간은 단 2년 10개월이지만 대구는 숱한 갈등과 논란, 대립과 반목이 계속됐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가 다자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확대했는데요. 출산 지원금과 중학교 입학 준비금이 둘째부터 지급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가 다자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조정하고 기존 셋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을 둘째아부터 지원합니다.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 그리고 넷째아는 2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축하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며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해온 기초자치단체는 달성군과 군위군을 제외하면 달서구가 처음입니다. 여기에 더해 달서구는 대구 9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셋째아부터 중학생 입학 준비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번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면서 둘째아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학생 입학 준비금은 20만 원으로 입학 연도에 한해 1회 20만 원이 대구로 페이로 지급됩니다. 달서구는 이번 다자녀 지원 확대를 통해 둘째아 출산 가정에서 660여 명이 또 중학교 입학을 앞둔 둘째아 1,5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7월 출산 장려팀을 신설해서 출산붐 달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개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자녀 지원 확대를 계기로 해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둘째아를 출산하면 100만 원을, 셋째아 이상일 경우 200만 원을 출산 축하금으로 받습니다. 달서구 주민은 대구시 출산 축하금에 구 자체 축하금까지 포함해 둘째아는 470만 원을, 셋째아는 6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이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미술 전시회가 안산에 있는 4.16 생명안전교육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봄이 머무는 자리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11주기 추모전을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배가 뒤집히고 있는 가운데 탈출하고 있는 사람들. 절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밤하늘에 떠오른 노란 리본을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희생자들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경기도교육청 4.16 생명안전교육원에서 열리고 있는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전시회, 봄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11년이 되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기억은 해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잊혀져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전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께서 또 기억하고 추모하고 애도하고 그리고 이제 소통하는 장을 가지고자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결성된 예술인 모임 나비 4.16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총 62명의 작품 70여 점 속에는 희생자들을 향한 기억과 애도, 안전한 사회를 희망하는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저희 참여 작가님들이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작품을 준비해 주셨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셔서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는 일부 전시로서 이달 18일까지 이어집니다. 21일부터는 전시 작품을 교체한 2부 전시가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북한의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풍산개. 이 풍산개를 키우고 육성하는 마을이 경기도 안성시에 있습니다. 30년간 안성에서 자라온 이 풍산개가 최근 UN 식량농업기구의 품종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털에 굵고 짧은 목, 쌍꺼풀이 진 눈과 떡 벌어진 어깨, 커다란 발까지. 북한의 천연기념물인 풍산개지만 이제 정식 명칭은 안성 풍산개가 됐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가 운영하는 가축 다양성 정보 시스템 데디스에 안성 풍산개가 등록된 겁니다. 특히 안성 풍산개는 북한의 풍산개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안성 지역에 정착한 지역 적응 품종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안성 풍산개의 품종 등록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인물은 안성 풍산개 동원 이기훈 대표. 이 씨는 지난 1994년 풍산개의 매력에 빠져 30년간 풍산개를 키워왔습니다. 풍산개는 북한 고유 품종이고 북한 천연기념물이지만 이것이 이제 안성에 와서 나름대로 우리 안성의 스타일로 변화한 안성 새로운 종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FAO 데디스의 품종이 등록되면 고유 유전자원으로 인정됐다는 뜻으로 국가 자산으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데디스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개 품종은 진돗개, 삽사리, 오수개 등 9가지입니다. 이 대표의 풍산개 사랑은 이제 아들인 이상엽 씨가 이어갈 예정입니다. 상엽 씨는 데디스 등록을 기점으로 안성 풍산개를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만들 포부를 밝혔습니다.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정말 풍산개가 이제 관광자화나 돼서 안성을 찾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이 씨는 또 안성시 삼중면에 풍산개 마을을 찾으면 풍산개를 만날 수 있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BTV 뉴스 백차혜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전북 전주에는 오래전부터 천사의 마을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송동인데요. 매년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거액의 성금을 놓고 홀연히 사라지는 얼굴 없는 천사 때문입니다. 벌써 25년째 그의 한결같은 선행은 평범했던 마을 분위기도 바꿔놨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그날도 몹시 추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닷새 앞둔 날 아침, 노송동 주민센터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려댑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
이제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뉴스로만 접하시던 분에 대한 걸 직접 전화로 받다 보니까 되게 생경하고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알려준 장소에는 언제나 그랬듯 5만 원권 지폐 다발과 돼지 저금통이 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25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거액의 성금을 놓고 사라진 그를 우린 얼굴 없는 천사라 부릅니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돈을 사용을 하게끔 익명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참 대단하고 고맙다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의 어떤 정신을 담고 싶다. 그의 선행은 지난 200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초등학생 손에 들려 보내준 58만 4천 원이 든 돼지 저금통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26차례, 한 해 수천만 원씩 그가 놓고 간 돈이 이제 10억 4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천사의 나눔이 시작된 이후로 그동안 나눔이 좀 침체됐던 그런 분위기가 전주를 벗어나서 전역으로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천사께 또 천사가 주신 돈은 또 장학금이나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그 나눔을 해주고 있거든요. 참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연말 천사의 성금이 돌연 사라진 겁니다. 다행히 한 주민의 결정적 제보가 절도범들을 특정할 수 있게 됐고 돈 한 나흘 만에 노송동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 실수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비난도 많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방송이 돼가지고 옥의 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우리 동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감시해서 이제 노송동은 천사의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 담벼락엔 천사를 기리는 벽화가 마을을 밝히고 천사를 기리는 시가 내걸렸으며 천사의 거리 또한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주민들은 천사 축제를 열어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천사의 뜻에 함께합니다. 올해는 더 도나 시에서 5천만 원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풍성하고 알차게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기부와 이제 나눔 그런 실천이 함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무려 25년 동안 이어진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이곳 주민들의 자랑이자 자부심이 되었고 이제는 전주를 넘어 전국에 제2의 제3의 얼굴 없는 천사를 만들어내며 선한 영향력을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우리 일상 속 언제 어디서 맞닥뜨릴지 모르는 재난 상황. 설마 난 아니겠지 하며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이번 소식 주목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대처 요령을 강현준 기자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찾아오는 재난. 긴가민가 놓치기 쉬운 대처 요령. 현대과학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대판 지옥문 지진, 건물 붕괴, 화재, 해일 등 여러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진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건물 밖으로 달려나가선 안 됩니다. 지진 발생 직후 집안이 세게 흔들리면 머리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땅의 흔들림이 잦아졌다면 운동장, 놀이터 등의 옥외 대피소로 대피합니다. 긴급 상황, 다른 건 안 챙겨도 무조건 챙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발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외부에 위험한 파편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없고 땅이 흔들리고 그런 느낌이라서 이번에 체험을 해보니까 신발을 신고 가야 된다는 점이라든가 배웠을 때 그때 좀 이런 걸 알았더라면 사실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못하고 다들 허둥지둥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더 패닉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인지를 하고 배워가는 것들을 통해서 알아가면 먼저 화재, 폭발 등의 2차 사고에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비상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건 측면 유리창의 가장자리를 깨는 것. 버스 정면 유리창은 내구성을 위해 더 단단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즉각적으로 비상통화 장치를 통해 기관사 또는 관제실에 긴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사고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열차의 차량 번호와 한 번호를 함께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비상탈출 시 열차 출입문은 비상장치로 열었지만 스크린도어가 안 열릴 때 당황하기 쉬운데요. 이땐 일명 패닉바로 불리는 손잡이를 찾아 앞으로 밀면 됩니다. 위험할 때 나중에 사람들이 몰릴 때 사람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긴급한 재난 상황, 망설이는 몇 초 대신 정확한 대처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달서구 죽전동과 장기동, 용산동 주민들에게 병원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난 2020년 성서 지역 3개 동의 이은 추가 조치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최근 달서구 장기동과 죽전동, 용산 1동과 용산 2동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죽전동은 요령 인구가 많아서 의료 취약 계층이 많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동산병원과 죽전동 또 협약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이 지역 주민이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때 기본 검진비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를 사용할 때도 해당 지역민에 한해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요즘같이 의료비가 많이 부담스러운 시대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주민으로서 너무 크고요. 달서구가 살기 좋다고 했는데 정말로 살고 싶은 동네로서 너무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관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이곡 1동과 이곡 2동, 신당동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광자 또는 행사나 축제 등의 의료봉사 지원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더욱 친숙하고 신뢰받는 동산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병원과 지역민의 협력 사례는 그리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상급 종합병원의 추가 협력 사례가 뒤따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새로운 박정희 10만 불 시대로라는 국가 혁신 전략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14일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 포럼 21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우파의 종갓집 경북의 종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선을 체제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핵심 공약으로 국토, 한류, 민생, 미래, 체제 대전환 등 5대 대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 실패한 경선 경쟁자들의 평가는 이미 끝난 것이라며 비상장 우량주 신무기인 제가 본선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비상계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를 제안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기초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관여한 배 전 의원이 아들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배 전 의원은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중구청과 9건의 수의 계약을 맺고 1,8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배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립니다. 달성군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섭니다. 달성군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내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부산물 또는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캠핑과 같은 야외 활동 중에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성군은 최근 가창면에서 발생한 쓰레기 소각 행위 등 모두 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국이 희망달서 SNS 기단이 발대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위기자단은 새롭게 앵커기자단과 스튜디오 제작기자단을 신설해 콘텐츠의 전달 방식과 품질을 크게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향상된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도서관에서 한국 그림책 투파북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운영하며 이를 위해 수강생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는 학부모가 그림책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가족 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강좌는 다음 달 9일부터 시작하며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구청은 지역 우수 식품제 조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6회에 걸쳐 다음 달 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네이버 스토어에서 방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박창현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박 감독의 사퇴로 공석이 된 감독직은 새로운 후임 감독이 선임되기 전까지 서동원 수석 코치가 대행 업무를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FC는 차우팀의 성과 개선을 위한 새로운 지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